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5월 10일자 명리학 강의 녹취록,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안을 보니까 국내 정치의 역동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저 멀리 인도 파키스탄 간의 어떤 긴장 고조 문제, 아, 네네. 그리고 AI 기술의 현주소, 또 개인 운명에 대한 명료학적 통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꽤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보들인데 여기서 저희가 좀 핵심적인 내용하고 또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녹취록에서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을 매우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특히 여권 내부의 후보 교체 가능성, 그러니까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과거 노무현 시대 민주당 상황이랑 비교하면서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김문수 장관 시절에 그 뉴진스 한희 씨 관련 판결 있잖아요. 아, 네. 갑질 불인정 판결. 네, 그게 좀 문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강의하시는 분은 이런 국내 정치 이슈보다 훨씬 더 뭐랄까 심각한 문제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전쟁 가능성을 딱 짚어요. 아, 그쪽을요? 네. 이게 두 나라 다 핵보유국이고 또 파키스탄이랑 중국 관계. 이것까지 고려하면 이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대리전 양상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대규모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 경제, 특히 IT 산업이나 수출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날 테니 대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네, 트럼프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거나 현대차나 기아차 무역 문제가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도 있긴 하지만 이 지정학적 위기에 비하면 이건 좀 부차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야, 국내 정치 뉴스만 보다 보면 이런 큰 그림을 놓치기 쉽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시적인 분석과 함께 또 문화 산업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지적도 있었죠.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너무 소속사에 의존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또 제니씨 전자담배 논란 같은 사례를 들면서 한국 사회가 유독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요. 아,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네. 근데 또 긍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2027년쯤으로 예상되는 교황 방안이 가져올 효과,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도시에 관광객이 많이 몰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언급하고요. 네, 관광산업 부흥 가능성.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술 얘기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이 강의하시는 분이 직접 구글 노트북 LM 같은 AI를 써서 강의 요약도 시켜보고 또 만세력 앱이라고 하죠. 사주 명식 보여주는 앱. 네네. 그거 코딩도 시켜봤는데 결론은 현재 AI는 깊이 있는 이해나 창의적인 작업은 아직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데이터 폼질에 너무 의존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아, 그 만세력 앱 개발 사례가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AI가 너무 복잡하게 코드를 짜서 오히려 쓰기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실용성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AI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섣불리 막 의존하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분석이 또 명리학적 통찰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 사주 상담 사례들이요? 네, 여러 사주 상담 사례를 들면서 개인의 잠재력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실력은 좋은데 홍대 미대 나온 디자이너가 왜 자신감이 부족할까? 이걸 실기 비중이 줄어든 입시 방식 변화랑 연결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비슷한 사주를 가졌다고 해도 미술을 언제 시작했는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또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점도 강조하고요. 결국 타고난 기질만큼이나 환경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명리학적으로 풀어대니까 또 새롭네요. 그렇죠. 특히 그 명리학 고전인 산명수식부 해설 부분이 핵심인데요. 아, 뿌리는 싹보다 먼저 있고 열매는 꽃 다음에 열린다. 근재, 묘선, 실종, 하우. 이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의 운명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러니까 월지,
월지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모습이나 행동 패턴 이전에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 즉 일주,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근본을 먼저 봐라. 그렇죠. 그리고 그 타고난 기질이 어떤 환경, 즉 대운이라는 10년 주기의 운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근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분석한 이 강의 녹취록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너무 표면적인 뉴스, 예를 들면 시끄럽벅적한 국내 정치 같은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흐름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정학적 위기나 기술 변화 같은 거시적인 부분과 함께 네. 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들,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해에서도 인용한 싹 트는 조짐을 보고 그 근본을 살피라. 관오맹호 차리기원 말이 결국 그 뜻이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말이 기속 남습니다. 관오맹호 차리기원.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너머의 근본은 과연 무엇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싹 트는 조짐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